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무기를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은 독일 장갑차 이야기 하겠습니다. 기갑 강국 독일의 흑역사 퓨마 보병 전투 장갑차입니다. 자, 이거 들어보시면 야, 독일도 이런 실수를 하냐? 라는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뭐 독일 하면 뭐 거의 완벽한 뭐 그런 이미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도 이런 삽질을 좀 합니다. 자, 현대 보병 전투 장갑차의 원조입니다. 마더 시리즈 후계 차량을 물색하던 독일이 있는데 이때가 이제 1996년도예요. 화면에 보이는 이 차가 바로 마더라고 하는 보병 전투 장갑차예요. 사실은 뭐 이 마더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부 보병 수송 장갑차, 그러니까 장갑차라고 하는 것은 전부 보병을 수송하는, 전장에서 안전하게 보병을 수송하는 용도로 쓰는 그 기갑 차량을 장갑차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이 마더란 것을 60년대에 만들면서 이것을 이제 그야말로 보병 수송 장갑차가 스스로 전투까지 하는 그런 전투 장갑차, 즉 IFV의 개념까지 도입을 하게 된 세계 최초의 IFV 보병 전투 장갑차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미국은 브래들리 장갑차를 만들었고, 또 뭐 그 일본 같은 경우도 89식 장갑차, 그게 다 이제 보병 전투 장갑차죠. 그 이제는 그냥 보병 수송 장갑차 아닙니까?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BMP 시리즈를 이제 만들어서 BMP3에서 뭐 전투 장갑차의 뭐 어떤 그 극대화를 이루고 했는데, 이게 아무튼 보병 전투 장갑차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96년도에 독일은 통일이 됐죠. 그래서 뭐 동독에 들어갈 돈이 워낙 많습니다. 통일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방 예산 대폭 축소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40년 넘게 썼으니까, 아무리 탈냉전이어도 40년 가까이 썼으니까 이제 좀 바꿔주라, 이제 이렇게 독일 육군이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 좋다, 장갑차 만들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독일은 이런 아이디어를 했었어요. 모듈화 차량의 원조입니다. NGP라고 하는 건데요. 1998년도에 만든 시제품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뭐 아마도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의 약자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플랫폼 하나를 개발해서 최소한의 부품 교체만으로 전차, 장갑차, 그리고 대공자주포 이런 걸 다 써먹을 수 있는 물건을 만들자 해서, 포탄만 바꾸면은 이게 전차가 되고, 포탄만 바꾸면은 자주포가 되고, 포탄만 바꾸면은 또 보병 전투 장갑차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한번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라고 했는데, 이거 뭐 아이디어는 좋지만 사실은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의 역할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있던 중에, 자, 독일 연방정부님이 독일 육군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야, 동작 그만. 니네 그 NGP인지 하는 거 그거 가격도 비싸고 중량도 50톤 넘어서 공중수송도 안 되고 하니까 때려치우고 그냥 외국에서 사와. 무슨 장갑차를 갖다가 50톤 넣는 걸 한단 말이냐. 말이 되는 소리냐 그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독일 육군이, 저 그럼 윗동네에서 CV90이라 하는 거 그거 잘 굴리던데 그거나 살까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독일 정부가, 그래 그거 좋네. 그거 250만 달러밖에 안 되면 알았어. 그거 사. 그거 가성비 좋다니까 그걸로 사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CV90이라고 스웨덴에서 만든 보병 전투 장갑차인데, 9040이라면 이제 40mm 주포를 달았고, 또 9020, 9030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주포의 사이즈에 따라서 9030, 9040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르게 모델을 이름을 붙이는데, 어쨌든 CV90이라고 아주 그것도 잘생긴 그런 장갑차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250만 달러 정도 했는데 당시에 그거 사자. 그래 알았다 라고 하니까 이제 그걸 사려고 하는데, 크라우스 마파이님이 채팅방에 난입합니다. 이제 독일도 방산업체들이 2차 대전 그리고 냉전 이런 걸 거치면서 방산업체들이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그런데 탈냉전 때문에 무기가 안 팔리니까 큰일 났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여론, 국산화 여론 이런 거,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차 강국 독일에서 장갑차 수입이 웬 말이냐? 신토불이 몰라? 무기 국산화 몰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독일 연방정부가 또 국뽕 여론이야. 알았어. 그렇지만 비싸면 안 사. 그러니까 일단 싸게 만들어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싸게 만들어봐 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제 이 크라우스 마파이가 알았어 만들게. 이제 이 무기 국산화를 주장하는, 또 뒷받침하는 여론은 어느 나라 가나 다 있습니다. 어떤 그
현실적인 면보다는 감성적인 면에 치우치는 그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국산화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현실적인 면, 감성적인 면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영역에 가지 않으면 잘 분간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독일도 국민들이 그냥 야 국산화하자 이제 이렇게 돼서 국산화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4년 만에 완성된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인데 이름을 처음에는 판트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야 이게 무슨 뭐 나치냐 이렇게 해서 이거 나치 때 쓰던 전차 이름 아니냐 해서 이제 판터 안 하기로 하고 다시 이겔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또 독일어로 고슴도치랍니다. 아니 무슨 40톤 가까이 되는 이 장갑차가 무슨 고슴도치냐 폼 안 나게 해가지고 이제 퓨마로 바꿨답니다. 기본 중량은 31.45톤입니다. 최대 전투 중량은 43톤인데 이게 중량 차이가 왜 12톤 가까이 나냐. 이제 이게 레벨 1, 2, 3라고 해가지고 레벨에 따라서 모듈식으로 장갑을 더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기본형은 이제 장갑이 제일 가벼운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31.45톤. 그래서 이제 측면 장갑 뭐 이런 거 다 갖다 붙인 상태는 풀옵션 상황은 43톤의 무거운 장갑차입니다. 엔진은 1100마력의 디젤 엔진이고요. 최대 속도는 시속 70km. 그러니까 1100마력이니까 43톤짜리 1100마력이니까 힘은 좋죠. 우리 K1 전차가 52톤, 51톤 이랬는데 1200마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43톤에, 최대 43톤에 1100마력이니까 힘은 좋습니다. 그런데 탑승 인원이 승무원 3명에 전투원 6명 해서 전투원 6명밖에 못 실어요. 무장은 30mm 기관포, 그리고 이제 스파이크 LR 대전차 미사일 2발 이렇게가 탑재가 됩니다. 이게 방어력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은 전면 같은 경우에 RPG-7을 그대로 직격해도 깨지지가 않답니다. 장갑차인데 전차가 아니고 장갑차인데 RPG-7을 맞아도 끄떡없는 그런 장갑차가 이 퓨마랍니다. 방어력은 최고죠. 자, 전차 강국 독일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명품 장갑차 탄생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성능 정말 이것만 보면 최고입니다. 자, 바닥은 대전차 지뢰를 방어할 수 있어요. 대전차 지뢰를 밟아도 깨지지가 않아요. 바닥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현대전은 이 지휘 통신이 얼마나 잘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성능 C4I 시스템을 적용을 했고요. 또 적외선 제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적에 의해서 잘 탐지되지 않고 적외선 미사일에 의해서 맞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제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도가 확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능동 방어 장치, 이건 이제 옵션인데 이 옵션에 따라서 아레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적의 대전차 미사일, RPG-7 이런 것들이 날아오면 그것을 이제 요격시켜버리는 그런 능력을 옵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탑은 무인 포탑이에요. 밑에서 이제 차체 안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포탑이 무인 포탑이다. 이게 이제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레벨 1에서 레벨 3 모듈화 장갑인데 전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RPG-7 맞아도 끄떡없고 이런 정도로 강력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인 포탑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포를 조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밑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포탑이 있으니까 충분한 공간이 있죠. 근데 이게 무인 포탑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탑승 보병하고 상당히 어떤 좌석 문제가 공간 문제가 이제 충돌이 되는 겁니다. 원래도 이제 이게 6명이었는데 이걸 시제품을 만들어 보니까 6명이 도저히 전투원이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보면은 이 보기륜이 6개가 있지 않습니까? 6개. 그런데 최초 시제품은 보기륜이 5개였대요. 5개. 그래서 도저히 6명이 앉아가지고 작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륜 하나를 늘려가지고 자체를 이 보기륜 하나만큼 길이를 키운 거죠. 그래서 이제 6명이 탑승을 하게끔 만든 그런 장갑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싼 거를 만들었더니 명품을 만들려고 달려든 그런 제작사. 아니, 싼 거를 만들라고 했지만 누가 명품 만들려고 그랬어요? 아까 분명히 독일 연방정부가 싼 거 만들어 이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독일 육군님이 크라우스 마파이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야, 너희 진짜 장갑차 다 만들었다며? 이제 정산해야지. 제품이랑 계산서 가져와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크라우스 마파이가 네 고객님 대당 700만 유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대당 700만 유로. 당시 환율로 US 달러 995만 달러. 지금 환율로 우리 돈 130억 원. 장갑차인데, 전투 장갑차인데 우리 돈으로 130억 원의 장갑차. 우리 K2 전차가
지금 우리 돈으로 80억 원이에요. 80억 원. 그런데 장갑차인데 현재 우리 K2 전차보다 50억 원이나 더 비싼 장갑차를 2009년, 즉 1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이거 완전 막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서 독일 육군이 야, 헐, 얘들이 미쳤냐? 내가 싸게 만들랬잖아. 니네가 대당 250만 달러짜리 CV90 그 수준에 맞춘다더니 이게 뭐야? 무게는 또 왜 이렇게 무거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라우스 마파이가 우씨, 명색이 전차 강국 자존심 있지. 그까지 듣보잡 바이킹 놈들이랑 똑같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일단 만들었으니까 그냥 사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독일 육군이 최초 계획대로 300대를 사기로 했습니다. 130억 원짜리 장갑차를 300대를 사게 됐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이제. 근데 이제 막 생산해가지고 실전에 현장에 배치해봤더니 결함이 막 나오는 겁니다. 야, 분대는 6명, 8명인데 우리 독일 육군 지금 편제가 8명인데 어떻게 6명만 타냐? 이렇게 해서 분대 전투를 어떻게 하냐? 그럼 분대를 재구성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 그리고 희한하게 포탑과 차체 사이에서 물이 자꾸 새는 겁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퓨마 장갑차를 만들 때 ROC, 즉 요구 성능에 NBC, 즉 화생방 방호 능력도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 새는 장갑차가 화생방이 방어가 되겠습니까?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방사능 무기에 물이 새는 장갑차가 방어가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ROC를 못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시제품에서는 이게 이제 보기륜이 5개였는데 이걸 6개로 늘렸죠. 6명이 타는데 도저히 좁아서 못 타니까 이걸 이제 키웠습니다. 그래서 시제품에서 전면 재설계 했냐? 뭐 왜 처음부터 설계를 그따위로 했어?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겁고 너무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가동률이 10%대까지 떨어졌답니다. 야, 가동률 10%대가 이게 실하냐? 이게 전투기도 아니고 무슨 유로파이터도 아니고 어떻게 장갑차가 가동률 10%면 이거 뭐 독일 육군 어떻게 유지하란 말이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형편없는 가동률, 엄청나게 비싼 유지비, 그리고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결함들, 뭐 물까지 샜다니까 말이 다 됐죠. 그런데 가격은 130억 원. 야, 그래서 독일 육군은 300대를 배치하기로 했는데 200대에서 스톱을 시킵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스톱. 그래서 200대만 납품받고 100대는 스톱된 상황에서 지금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애물단지 퓨마를 잠정 도입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더, 40년 넘은 이 마더 보병전투장갑차 노인 혹사 운명에 처해 있죠. 자, 이게 마더입니다. 이게 퓨마예요. 50년 넘게 썼는데 이제 퇴역 좀 시켜줘 유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퓨마가 몰라 그냥 배째 그냥 써 이렇게 되고 있어요. 물론 퓨마가 그런 소리를 안 하겠고 독일 육군이 지금 그러고 있겠죠. 물론 또 독일 육군도 그런 소리를 안 하고 독일 정부가 그런 소리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독일도 뭐 그동안 뭐 우리 독일 자동차 이런 거 보면 뭐 고급차의 그 상징이고 독일 카메라 이러면 정말 고급 카메라의 상징이고 독일제 그럼 다 좋다라고 우리는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독일도 이런 엄청난 정책적 실책을 하더라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이제 이 마더와 마더의 차체 그리고 퓨마의 기술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제가 신인균 국방TV에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호주의 4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에 우리 한국의 한화 디펜스에서 제안한 레드백 그리고 독일에서 제시한 링스 이 두 개가 지금 최종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지금 격돌을 하고 있는데 그 링스가 바로 이 마더의 차체 그리고 이 퓨마의 기술 이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더는 너무 오래됐고 퓨마는 이런 식으로 결함이 많고 또 가격은 이런 식으로 비싼데 모쪼록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호주에게 잘 전달이 되어서 우리 한화 디펜스 레드백이 호주 장갑차 후속 군수 지원까지 하면 토탈 12조라고 하니까 그거 먹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독일의 전차 강국, 기갑 강국, 독일의 삽질 퓨마 보병 전투 장갑차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